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 깨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드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 중입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봤더니요,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AI 관련돼서 약간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우리 시장도 영향이 있겠다 했는데 더 세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에 대한 우려긴 한데 이 맥락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AI의 우려는 AI 거품론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많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한다 뭐 그런데 실적은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양상은 AI 거품론에서 AI 회의론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더 지금 안 좋은 거 시장에 아닌가요? 도는 말은 AI가 AI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짧은 에피소드 하나,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곧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클로드 코워크라는 AI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내놨는데 이 성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좋다는 건가요? 예,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금융 관련한 뭐 회사도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법률 회사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세무사, 회계사 다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이런 솔루션도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로 끝이다라고 하니까 그다음 어떤 여파가 나오느냐. 지금 빅테크들은 수십조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투자하면 안 되겠네. 투자할 필요가 없네라고 해서 지금 양상은 뭐 AMD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아마존도 그렇고 나는 앞으로 이 AI 쪽에 엄청난 양을 투자할 거야. 자본 주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더 자본 주출 확대하겠다라는 말만 나오면 폭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 지출을 해야 이런 회사들이 AI 칩을 사고 AI 칩을 사야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이라든가 또 범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출이 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자본 지출 확대하면 안 되겠네. 이제 됐네. AI 회의론이 나오면서 이 여파가 미국 기술주를 뺐고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끌고 내려오면서 오늘 4천이 5천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 AI 거품론에서 회의론으로 간 것이 결국 우리 반도체주에 그렇죠. 바로 영향을 미친 맞습니다. 거군요. 예. 사실 기술 발전이 더 좋아진다는 거는 의미적으로는 앞으로 그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좋은 건데. 네. 시장이란 건 이렇게 시장은-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언제는 그러네요. 투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젠 투자를 한다고 주가를 폭락시켜 버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한 5%, 6%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 반도체주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내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미래 산업이 AI가 주도할 것이라는 건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이고 네. 그 AI의 핵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두 회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는 전체적으로 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JP 모건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7,500까지 예상을 했죠.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산업이 재편됨으로써 네. 어떤 산업은 망하고 어떤 산업은 더 흥하고 이런 혼란이 있지만은 결국 미래는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것의 최대 수혜 국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과 분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증시에서는 어젯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고 우리 오늘 증시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예, 그 분위기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증시가 엄청나게 급박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너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또 JP모건이나 여러 가지 국제 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충동을 함으로써 네.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결론을 내야 될지를 모르는 현상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양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유독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다 개인이 사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괜찮나요? 좀 걱정도 되긴 해요. 여기 이제 네. 우려와 걱정 또 믿음이 함께 좀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제 쪽에서 머니 무브라는 거잖아요. 네. 돈들이 다 주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은행 쪽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머니 무브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거의 20조, 30조 가까운 한 달입니다. 돈이 은행을 떠나서 주식으로 좀 올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동시에 두 가지 대기록이 세워졌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입니다. 코스피의 주식을 6조 8천억을 산 겁니다. 순매수로. 네.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네. 방금 앵커도 지적한 우려는 뭐냐면 동시에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한 5조 300억 정도를 순매도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기록도 어제였거든요. 어제였어요? 그럼 네. 이 양상은 뭐냐?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지금 우리 개인이 온몸을 다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두 수급 주체 간의 대결 구도로 봐야 되는데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게 머니 무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더 들어올 거다. 게다가 지금 가상 자산이 완전히 붕괴 조짐이잖아요. 이 돈도 주식으로 올 거다. 서학개미도 한국으로 올 거다.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유예 없다라고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집한 돈 일로 올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앵커가 하는 우려입니다. 한 번도 개인이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받아냈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외국인들의 투매를 이렇게 무턱대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JP모건 7,500을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증권사인 NH투자증권도 7,30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6,000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7,500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해외 주요 시장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 우리는 6천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들은 뭐 7,000 넘는 거를 얘기했지만 거래소 이사장이 6,000을 얘기한 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100, 6,000 돌파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7,500에 놓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왜 JP모건이 우리를 7,500으로 했느냐? 수급과 재료인데요. 재료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45조를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40조 벌었는데 몇 배입니까 이게? 5배, 6배 는다고 하니까 이런 수익이 영업이익만 실적만 나온다면 7,500 간다는 거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했던 머니무브예요. JP모건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한국에서 머니무브가 나오고 있으니까 은행이라든가 특히 JP모건은 서학개미를 좀 봤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서학개미가 들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한 250조 되거든요. 그중에 10%만, 그중에 20%만 한국으로 되돌아와도 수급에도 같이 나온다라고 해서 수급과 재료로 7,500을 얘기했고 아마 정은보 이사장도 그 두 가지일 텐데요. 바꿔서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만에 하나 이게 삐걱이 돼서 지금 영업이익 150조, 180조, 200조, 240조를 생각하나 이게 삐걱대는 순간 실은 주가도 함께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머니무브라는 것도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이상으로 외국인이 투매를 또 계속해버리면 이것도 약간 좀 재료적인 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론도 있기는 하나 분명히 이것을 100% 낙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시장은 더 패닉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4개월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만 하루 새 13% 정도 폭락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6만 1,000까지도 떨어진 상황, 6만 1,00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워시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워시 효과라는 게 뭐냐면 새로 임명된 케빈 워시는
달러를 더 풀겠다는 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금리는 떨어뜨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금리는 떨어뜨리는데 달러는 더 안 푼다. 결과적으로 자금들을 미 국채로 이동시키려는 이제 그런 포석인 것 같은데요. 그랬기 때문에 은도 폭락을 했고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디지털금 했지만 실은 가장 못 버틸 것이 코인이야.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건데요. 네.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최근에 이 최고 가격이 우리 김치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1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1비트코인이. 네. 그게 지금 아, 1억이 9,600만 무너졌어요. 네. 원이니까 전 고점, 이 고가 대비 한 80%,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40% 이제 급락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움직임은 이 달러 기준으로 1비트코인이 한 7만 4천 달러대가 주요 지지다 했는데 이거를 그냥 미끌어버리면서 지금 6만 6천 대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레벨은 4만 대에 있어요. 아, 그럼 이건 완전한 이제 붕괴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코인 시장의 이런 폭락세들 아마 여기서 빠진 돈들은 미 국채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고용 시장을 봤더니 미국 고용 시장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코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사실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라고 만들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치솟았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지금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효과는 이제 없는 건가요? 네, 트럼프 효과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했고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런 재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많이 밀어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트럼프 인기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인기가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 상황에서 또 회의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같은 엄청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비트코인의 보안이 뚫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네. 시장은 이러한 기사가 하나가 떠도 그 우려까지 반영을 한 건가요? 예, 상당히 반응을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이 네.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 너무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상당히 대한민국한테도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비트코인은 뭐냐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예측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상당히 이제 경제학 교수들이죠. 네. 노벨상을 받은 많은 경제학자나 경제 교수들은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회의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2013년에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라는 교수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은 버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도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투자할 때가 아닌가 비트코인. 한번 관심 있어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은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한번 투자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어떻게 네.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달러 기준입니다. 7만 4천 달러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6만 6천, 6만 5천까지 났다는 것은 중요한 선을 하나 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을 믿지 마시고 다시 이것이 반등을 해서 7만 4천 달러. 뭐 우리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1억 1천만 원대는 다시 원화 기준으로 회복을 해야 이게 살아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섣부르게 여기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들어가자라는 것보다는 좀 가격대를 보시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맞다면 여기에서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한 번의 AI 회의론이 빠지게 돼서 주식이 또 빠지게 되면 이제 돈들은 더 안전자산, 진짜 알짜 안전자산. 지금 금은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미 국채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인은 꽤 오랜 기간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을 좀 봐야겠네요. 네, 하고 가격대를 한번 확인을 하시죠. 7만 4천 달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